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우리 몸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속담인데요.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오늘은 우리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랭킹부터 확인하시죠. 장르 불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던 김성주 씨가 한때 눈 건강학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밝힌 그의 건강 악화는 바로 황반변성. 당시 함께 녹화하던 패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안과를 가보니까 오른쪽 눈에 황반변성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심리적인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컸던 탓에 눈에 피로감이 쌓였다고 하는군요. 다행히 지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김성주 씨. 우리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래오래 방송해요. 2020년 동아 스포츠 대상에서 올해의 선수로 뽑혔던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최용우 선수가 올 시즌 초반 선발에서 제외됐는데요. 원인은 바로 눈앞이 흐릿해진 탓에 안과 검진을 받아본 결과 우측 중심 장액성 맥락망망병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유, 이름도 어렵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최용우 선수. 그래도 그라운드에 든든한 맏형인 건 아시죠? 후배들 잘 챙기는 최용우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안과 질환, 그중에서도 망막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안과 전문의 양종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과 반갑습니다. 전문의 양종윤입니다. 네, 저희가 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망막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눈의 구조를 좀 알아야 네. 이런 병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안구는 우리 신체 중에서 대단히 작은 조직이지만은 네네. 그 구조와 기능이 고도로 세부화되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망막은 눈 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 주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주는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김성주 아나운서가 알았다는 이 황반변성.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황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망막의 중심 부위를 말합니다. 네. 이곳에는 시 자극에 반응하는 주요한 세포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로 중심 시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네. 이러한 황반에 신생혈관이 생겨 시세포를 손상시키고 우리가 시력 저하까지 야기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중심 시야의 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글자나 직선을 볼 때 휘어져 보인다든지 굽어 보인다든지 가까운 거 볼 때 조금 삐뚤어져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말기가 되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뭐 글자를 읽을 때 단어 사이에 공백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이나 그림을 볼 때 어느 한 부분이 지워져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황반변성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황반변성의 치료는 눈 안에 항체 주사를 놓거나 광역학적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제들을 통해서 황반변성의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찍 발견될수록 망막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더 치료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이미 망막이 많이 손상된 경우라면은 아무리 치료가 잘 되더라도 시력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용우 선수. 이 선수는요, 질환이 제가 읽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중심장액성 맥락망망병증. 야, 이거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질환이에요? 네, 사실 저도 발음하기가 되게 힘든 질환인데요. 예. 이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황반을 중심으로 물이 고여서 망막이 부분적으로 박리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황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 시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휘어져 보이거나 굽어 보일 수 있고요. 어떤 물체가 조금 작게 보이는 소시증, 그다음에 색각 이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용우 선수가 팀에서는 최고령이라고 하지만 네. 나이로 보면 30대 젊은 나이거든요. 이게 이제 노화가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질병은 40대 전후의 남성에서 주로 호발하게 됩니다. 망막 아래 맥락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맥락막 혈관이 투과성이 증가해서 혈액 성분가 일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빠져나오는 일부 혈액 성분이 황반 아래에 고이게 돼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뭐 야간 운전을 한다든지 뭐 야간 근로를 통해서 좀 수면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네네. 술을
과하게 드시는 그 다음 날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술을 먹고 다음 날 발생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과음 때문에 네. 이러한 병이 이제 트리거 이제 그 우리가 총을 그러니까 쏠 때 이게 안 좋게 네. 이게 있는 상태였는데 네. 마침 술을 먹고 이게 면역력이라든지 모든 게 확 저하가 되니까 이게 확 튀어 촉발된 거죠. 오르는 거구나. 네, 촉발됐다고 예.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심장애성 맥락망망병증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치료하지 않고도 한 3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질병이 이 질병입니다. 아, 원래. 근데 하지만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망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시세포들이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3개월이면 네. 거의 100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치료로는 혈관 검사를 통해서 직접 새는 부분을 찾아서 레이저로 응고하는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고 네. 눈 안에 항체 주사를 통해서 황반 아래에 있는 물을 흡수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심장애성 맥락망망병증은 네, 자연스럽게 치료도 되고 또 빨리 치료하면 이제 완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황반 변성은 다시 좋아질 수가 없는 질환인 거죠, 요거는 그죠? 네, 황반 변성은 사실은 한번 시작하면은 완치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재발하지 조기 않고. 치료를 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 싶은 분들은 지체 말고 꼭 검진을 받아보시라는 말씀 거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망막 질환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랭킹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코미디언 한무 씨. TV가 널리 보급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를 써내려간 한무 씨는 이후 80년대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맹활약 중인데요. 큰 눈이 트레이드마크인 한무 씨. 그런데 이 눈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당뇨로 인한 그 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 망막증을 진단받은 것인데요. 한무 씨, 건강관리 잘하셔서 앞으로 무대에서의 좋은 활약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되는 바야흐로 1446년 조선에서는 새로운 글자가 반포됐습니다. 이름하여 훈민정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인데요. 이 글자를 만든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의 업적이야말로 일일이 나열하면 이 아플 정도로 많은데요. 이 많은 일들을 하느라 그랬던 것일까요? 세종대왕의 말년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까지 있었다고 하는군요.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대왕의 이 안구질환에 대해서 의학자들은 당뇨 망막병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세종대왕도 피해갈 수 없었던 당뇨 망막병증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당뇨 망막병증 이게 최근에 생긴 병이 아니네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이 당뇨는 혈관 질환이거든요. 이제 이 혈관 질환이 눈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어요. 우선 당뇨 망막병증은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로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네네. 눈은 단위 면적당 분포하는 혈관의 밀도가 높은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눈 중에서 이러한 망막에는 이러한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 손상이 가져와서 실명까지 야기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가지신 환자분들은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여 안저 촬영을 통해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비만도 눈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아, 예. 비만하니까 네. 사실 저도 비만에 자유롭지 못해서 사실 이 질문을 받을 때 좀 아니요, 뜨끔했는데요. 왜요? 저 보기 좋으신데 풍채가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비만은 예. 고혈압과 당뇨의 그런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네. 실명까지 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히게 하여 망막 혈관 폐쇄라든지 노년성 황반 변성 같은 그런 혈관성 질환을 또 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의 이 백내장 역시 예. 비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체내의 구성 성분이 바뀌고 수정체의 장애를 일으키게 돼서 예.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만이 많은 군에서 또 근시가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우리 비만이 우리 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당뇨 망막병증은 그 정도에 따라서 비증식성,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은
특별하게 일으키지 않고 안저 촬영을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조금 더 진행하여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생혈관은 터지기 쉬운 그런 성질이 있어서 네. 유리체 출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리체 출혈량이 많게 되면은 빛 정도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 저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식성, 비증식성과 무관하게 예. 당뇨 황반 부종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당뇨 망막병증의 약 10%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중심 시야가 좀 어두워지고 흐리게 보이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 알기로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뇨 망막 병증은 치료가 가능한가? 네네.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초기에 발견이 되고 만약에 시력적인 이상이 없다면은 가장 중요한 치료는 철저한 혈당 관리입니다.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이며 당뇨 망막병증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약 중기 이상의 비증식성 혹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면은 신생혈관으로부터 유리체 출혈이 나타나지 않도록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예. 흡수되지 않는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느 단계에서도 올 수 있는 당뇨성 황반 부종 같은 경우에는 눈 안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눈 안에 항체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당뇨와 관련된 거라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당뇨병이 심해지면 네. 또 당뇨 망막병증이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드는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당뇨가 완치되지 않고 네. 계속된다면은 당뇨 망막병증은 진행하고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가진 환자라면은 네. 안과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여 치료 가능한 병변을 찾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실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거를 관리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자, 눈 건강이 의외로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또 다른 망막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랭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아이들의 친구 뽀시기 아저씨 이용식 씨. 그런데 이 뽀시기 아저씨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용식 씨는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망막 혈관 폐쇄. 이로 인해 남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한다는 이용식 씨. 남은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용식 씨, 눈 건강,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전에 그 건강하고 밝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자, 이용식 씨가 진단받은 망막 혈관 폐쇄. 이것도 말이 어렵네요. 이건 뭐예요? 망막의 혈관은 망막으로 들어오는 피의 혈관인 망막 동맥, 네. 그다음 망막이 사용되고 심장으로 나가는 망막 정맥, 이 망막 동맥과 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분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혈관들이 막혀 시력 저하를 일으킨다면 이것이 망막 혈관 폐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막힌 거네. 맞습니다. 폐쇄입니다. 예. 이 폐쇄는 진짜 무섭네요. 네. 이 질환의 증상이 따로 없나요? 미리 좀 알았더라면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망막 혈관 폐쇄의 증상은 시력 저하입니다. 하지만은 폐쇄된 혈관의 종류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그 시력 저하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망막 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망막으로부터 들어오는 피가 막히기 때문에 망막이 괴사가 되어서 급격한 시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망막 정맥 폐쇄 같은 경우에는 네. 황반 부종을 일으켜서 시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분지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분지 혈관이 지배하는 부위가 시력의 중요한 부위를 얼마나 침범하냐에 따라서 시력 저하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망막 혈관 폐쇄를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고위험군. 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성인병 갖고 있는 분. 네,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 비만 등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혈관 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 역시 조심해야 될 그런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여 이 병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기 발견을 강조하셨는데 네. 망막 혈관 폐쇄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거죠? 망막 동맥 폐쇄와 같은 경우에는 안과에서 몇 안 되는 초응급 질환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응급 처치가 좀 늦어지고 그러면은 실명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시간 이내 안과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 2시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치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망막 정맥 폐쇄 같은 경우에는 황반 부종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황반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눈 안에 스테로이드나 항체 주사를 통해서 황반 부종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눈 건강이 그냥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눈 건강을 위해서 일상생활 중에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망막은 한번 손상이 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의 질환인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녹황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심 장애성 맥락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휴식하고 영양 섭취를 해야 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라든지 망막 혈관 폐쇄와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안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생활 수칙 잘 지켜서 900냥짜리 아주 귀한 눈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